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확정지었고요. 김민재 선수도 바이언 이적에 발표만 남겨놓고 있죠. 메디컬 테스트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조규성 선수가 3호로 유럽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또 이제 그 정우영 선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슈투트가르트 이적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럽에서 코리안 리거 이적 3호, 4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규성 선수와 이제 정우영 선수에 대한 얘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FC 서울과의 경기가 끝나고 전북 현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전북 현대 선수였다는 게 제 자부심이었고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에 뽑히고 월드컵에 진출했을 때도 전북 현대라는 이름이 떴을 때 진짜 자랑스러웠고, 전북 현대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어디에 가든 응원만 해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북 현대 항상 가슴에 새기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제가 팬분들 믿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고요. 전북 현대 그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도 조규성 선수의 이렇게 인사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안녕이라고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건 이적이 거의 임박했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조규성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적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건 이제 오센 기사를 발췌한 건데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일단 그 미투일란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직 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박지성 디렉터님이 욕먹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박지성 디렉터가 이번 미투일란 이적을 밀어붙였다라는 세간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는 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투일란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미투일란이 나에게 계속 관심을 보여왔고 정말 나를 원하는 느낌이 강했다. 꾸준하게 나한테 연락을 하면서 영입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월드컵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유럽 무대에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떠날 때가 되니까 울컥하기도 했었고, 팬들 앞에서 떠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더욱 아쉬운 감정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겨울과 달리 지금 여름이 컨디션이 좋다. 평소 농담 삼아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떠났으면 망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만큼 몸이 안 좋았다. 라고 하면서 겨울에 셀틱이나 마인츠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다. 나는 낱말을 잘 안 듣는 타입이다. 그냥 나는 내 선택으로 항상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겨울에 마인츠와 셀틱 거절한 거는 결국은 컨디션 문제였다는 겁니다. 저희도 지난 영상에서 겨울 이적할 경우에 실패 사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걸 조규성 선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국내 매체들도 일제히 조규성이 미투일란 이적 앞두고 덴마크로 출국했다라고 기사들을 올렸습니다. 이미 조규성 선수의 누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조규성 선수가 공항에 있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도 조규성이 260만 파운드, 한화 약 40억, 유로로 따지면 약 300만 유로인 건데요. 그 5년 계약으로 미투일란에 합류한다. 합의는 끝났다라고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 겨울에 셀틱이 300만 유로의 오퍼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래에 다시 한번 이적할 시에는 600만 유로를 넘을 경우 50%의 세론 조항이 발동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이제 미네소타도 500만 유로의 이적료에 더해 30%의 세론 조항, 그러니까 다시 이적할 시 30%를 전북 측에 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마인츠가 300만 유로에 근접하는 이적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 300만 유로는 미투일란 입장에서는 거액을 투척한 거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300만 유로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지출 공동 5위에 해당하거든요. 미투일란의 역대 최고 이적료가 500만 유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규성 선수 영입을 위해서 공을
언급을 드렸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미투일란 같은 경우는 이 팀이 그러니까 그 베넘 구단주, 현재 브렌트포드 구단주죠. 구단을 거의 인수한 이후 팀이 상당히 잘 나가면서 덴마크 리그 3회 우승을 차지를 했었잖아요. 1999년에 창단한 신생팀에 가까움에도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또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맨유하고 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시즌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일단 전반기 리그에서 8위에 그치면서 하이스플릿으로 떨어졌고, 다행히 그래도 하이스플릿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상위 스플릿 팀이었던 비보르와의 플레이오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미투일란이 시즌 시작이 좀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 영입에 빨리 뛰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투일란은 지난 시즌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반기 때는 원래는 측면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드레이어를 가짜 9번으로 배치하는 4-3-3 포메이션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전반기에 부진을 보이면서 하이 스플릿으로 떨어지니까 미투일란은 2023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드레이어를 안더레이트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이어가 떠나면서 최전방 공격수에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후반기 들어서 4-3-1-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4-3-1-2 포메이션을 쓴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뭐 다이아몬드 4-4-2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올손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고, 이제 측면 공격수 자원인 심시르와 이삭센이 투톱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술적인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선수가 이삭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삭센은 후반기 1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9골 6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를 했거든요. 실제 이삭센이 지난 시즌 덴마크 스페르리가에서 18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전반기는 9골이었어요. 하지만 후반기 10경기에서 9골 6도움을 올리면서 미친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다 보니 이제 미투일란 입장에서는 이삭센을 보조할 수 있는 보디가드형 공격수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통파 공격수요. 떨궈주고 키핑해주고 연계해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투일란의 다음 시즌을 조금 예상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제 조규성 선수가 이삭센과 투톱을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조규성이 패스를 내주고 비벼주고 헤딩으로 떨궈주고 하면 이삭센이 마무리 짓는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조규성 선수는 평소에도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케인을 보고 많이 연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삭센이 약간 좀 손흥민 선수와 유사점이 많은 선수죠. 물론 뭐 손흥민 선수보다 실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은 AC 밀란이 현재 그 비아레알 측면 공격수인 추크헤제 영입을 시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크헤제 영입에 실패할 시에는 이삭센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적료 가치는 1000만 유로에서 1200만 유로 선이 된다라고 현재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삭센이 떠난다면은 미투일란은 공격진 재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규성 선수가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그 브렌트포드하고 미투일란은 베넘이라고 예전에 그 베팅 업체를 운영하던 그 통계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 양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베넘이 미투일란 구단 주식을 그만둘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여전히 협업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업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브렌트포드에서 스카우트 일도 하고 골닷컴에서 기자로 저랑 같이 일을 했었던 한만성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요, 미투일란은 5년 전부터 한국 선수 영입에 거의 미쳐있다시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황인범 선수가 토론토로 가기 전에 영입하려고 미투일란 단장이 직접 한국까지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조영욱 같은 여러 그 한국 선수들을 체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투일란하고 브렌트포드가 스카우팅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라스무스 앙커센 단장이 미투일란을 떠나면서 현재 그 브렌트포드와 미투일란의 관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긴 했대요. 이게
그 베넌 구단주가 미토일란 구단주를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교류 중에 있고 미토일란 보드진 중에 한 명이 브렌트포드 북유럽 스카우트로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브렌트포드 스카우트도 이미 조규성 선수를 살펴봤다라고 한만성 기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브렌트포드 스카우트로 일했던 한만성 기자 얘기인 만큼 이거는 팩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즉 미토일란에서 조규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브렌트포드로 이적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미토일란에서 브렌트포드 이적한 케이스가 거의 없긴 하지만은 뭐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토일란이 독일에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은근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4호 이적이 유력한 정우영 선수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카이 독일에서 정우영이 슈투트가르트와 합의를 봤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었죠. 바이언 시절의 은사였던 헤네스와 슈투트가르트 이적에 그 정우영이 개인 합의를 봤다. 다만 아직 구단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독일 빌트지에서 이적료 차이로 슈투트가르트 이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프라이부르크는 4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슈투트가르트는 최대 300만 유로까지 지불할 수 있다. 거기다가 빌트지의 취재에 따르면은 프라이부르크는 정우영을 꼭 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유로파 리그도 나갔고 정우영이 미리 나가버리면은 새 공격수 영입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우영 개인이 슈투트가르트 이적을 강하게 원한다라고 보도가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키커지에서는 군 문제 변수도 정우영의 슈투트가르트 이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정우영이 만약에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해서 군대에 가야 된다면은 슈투트가르트는 정우영 재판매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적료 지출만 하고 재판매는 불가능하게 되는 건데, 거기다가 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가게 되면은 9월과 10월 몇 주 동안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 선수에게 큰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물론 반대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은 정우영의 이적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프라이부르크도 약간은 조금 이런 거에 대한 난항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키커지에서 다시 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부르크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한 건데, 어떤 거냐면요, 슈투트가르트가 몇 주 동안 정우영 선수를 구해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구단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렸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건데, 슈투트가르트는 프라이부르크가 요구하는 400만 유로까지 기꺼이 지불할 200만 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아마도 일시불은 200만 유로를 지불을 하는 걸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400만 유로까지 올라가는 옵션을 넣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 두 라이벌은 서로를 향해 나아갔다. 이적 완료는 앞으로 며칠 이내에 보고될 예정이다라고 한 건데요. 빌트지 역시도 새로운 영입 준비 완료, 정우영 포커, 성사 직전의 슈투트가르트라는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본문 내용을 보면요, 소제목부터 슈투트가르트를 위한 한국인입니다. 6월 중순 빌트지는 프라이부르크 윙어 정우영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관심을 보도한 바 있다. 이제 거래가 구체화되면서 두 구단의 합의가 임박했다.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는 옵션 포함 거의 3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해 정우영을 영입할 것이다. 빌트지 정보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키커지랑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뭐 아마도 30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은 이미 바이언 2군 감독 당시 성공적으로 함께 일한 꿈의 선수를 얻는다. 실제 그 정우영과 제바스티안 헤네스가 바이언 2군의 3부 리그 우승을 견인했었죠. 그러면서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85경기에 출전해 10골 4도움을 올린 정우영은 측면과 공격수를 소화할 수 있고 일찌감치 슈투트가르트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슈투트가르트는 정우영을 이미 팀을 떠난 티아고 토마스, 볼프스부르크 이적했고요. 와 탕기 쿨리발리, 현재 소속이 없습니다. 의 대체 선수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슈투트가르트 단장 파비안 볼게무트는 정우영을 달리고자 하는 의지와 안전하게 볼을 다루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그를 꼭 보유하고 싶어 했다. 슈트라이 프라이부르크 감독은 정우영의 슈투트가르트 이적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슈트라이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만약 그가 떠난다면 물론 팀 입장에선 애석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시즌 많은 출전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당연히 그는 어린 나이에 경기장에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게 될 그는 또 다른 협상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에서 정우영은 27세가 되기 이전까지 군 복무 의무가 있다. 즉 이 군 복무가 협상의 세부 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거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제 옵션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키커지가 6월 초에 이런 보도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구단들과 프랑스의 엔소 밀로 영입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 엔소 밀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특히 2부 리그 3위 팀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 선수가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잔류를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 선수를 노리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헤네스 감독과의 인연이 있는데요. 헤네스 감독이 일단 뭐 19세 이하 바이언 감독이었을 때 정우영을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헤네스 감독이거든요. 정우영은 헤네스 감독 밑에서 20경기에 출전해서 2골 11도움을 올리면서 분당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정우영이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했을 때 첫 시즌에 이제 전반기에 아예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칼 한 경기 출전이 전부였는데요. 그때 이제 바이언 2군 감독으로 승격했던 헤네스 감독이 정우영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정우영은 헤네스 감독 밑에서 15경기에 출전해서 1골 8도움을 올리면서 바이언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사실 정우영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바이언 2군 팀이 3부 리그 15위로 이거 강등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정우영 영입하면서 미친 성적을 올리면서 우승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우영 영입되기 전에 15위였던 게 보이죠. 하지만 결국은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정우영 선수가 중앙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주장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고 그 옆에 있을 정도로 핵심 선수로 인정을 받았었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헤네스 감독은 호펜하임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정우영 선수를 2022년 1월에 영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우영 선수를 애틋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는 헤네스 감독 밑에서 3-4-2-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공격진에 기라시, 밀로, 그리고 퓨어리 히에 더해서 티아고 토마스와 쿨리발리를 활용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 중 티아고 토마스와 쿨리발리는 떠났고요. 엔소 밀러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은 정우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의 2선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조규성 선수도 이적을 목전에 놓고 있고 정우영 선수도 이적이 근접한 상태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게 될 한국 선수들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준TV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유럽 무대 도전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